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밤사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대규모 전력 공급 취소 소식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3%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어 마이크론과 TSMC도 3%대, 브로드컴은 4%대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애플이 앞으로 4년간 미국에 5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이번 투자가 역대 최대 규모이며 2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텍사스 지역의 제조업 업황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댈러스 연은에 따르면 2월 텍사스 지역의 제조업 일반 활동 지수는 마이너스 8.3으로 팬데믹 이후로 최대 월간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반도체 프리커서 제조기업인 LK캠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기업의 최종 공모가는 희망 범위의 상단인 2만 1,000원에 확정되는데 지금 이 시각 기업의 주가는 공모가 대비 260% 급등한 7만 5,8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5일 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만이 소폭 상승에 성공한 반면에 S&P 500 지수도 6,000선을 반납했고요. 또 나스닥은 연간 기준으로는 하락세로 접어들게 됐는데요. 이날 AI 섹터와 에너지 섹터, 이 양시장을 쥐어잡고 흔들었던 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였죠.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소 2곳의 민간 데이터 센터 운영자와 수백 메가와트 규모의 임대 계약을 해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이 시장에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딥시크의 출현 이후로 빅테크들의 막대한 AI 지출에 제기됐었던 의문, 그 중심에 선 엔비디아는 이날 3% 하락했고요. 그걸 시작으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6%가량 내렸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 애플을 제외한 전 종목이 M7 하락 마감한 가운데 장 후반 들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기존대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발언을 이어가게 되면서 나스닥은 1.2% 급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한편 지금 시각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기존 3% 수준에서 2.75%로 현재 인하했다는 소식 바로 전해드릴 거고요. 또 이어서 오늘은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발생했던 이슈들이 그대로 힘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창투사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AMD가 생성형 AI 한국 스타트업 이 업스테이지를 대상으로 투자 및 파트너십 구축에 나선 것으로 파악이 되게 되면서 최근 메타의 퓨리오사 AI 인수에 이어서 또다시 한국 AI 스타트업이 빅테크의 러브콜을 받았다는 소식에 현재 AI 섹터까지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유리기판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액침 냉각이 떠오르는 등 최근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었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그 수급이 유리기판으로 일부 옮겨갔습니다. 또 이어서 음원과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 소비주들 현재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다음 달 중국 정부 산하 문화사절단이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지금은 과연 이 한한령 해제 드디어 실현이 되는 건지 다시 한번 기대감 모아주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코로나 치료제 테마 역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인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지금 보도록 하시죠.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지금 시각 코스피 0.49% 내려가게 되면서 2,632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지금 바로 보도록 하시죠. 현재 코스피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가 눈에 띄는 상황이고요. 현재 개인만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현재 0.31%, 아직까지는 770선 견고하게 지켜내고는 있지만 위태위태한 상황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나란히 매물 쏟아냅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 흐름이고요. 개인만이 현재 나홀로 매집에 나선 코스닥 시장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양시장이 모두 여전히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장 초반과 동일하게 양시장에서 연기금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을 보였었는데 코스피는 연기금이 장 막판 들어서 플러스 순 매수 전환을 해줬죠. 과연 오늘도 연기금이 계속해서 이 매물 쏟아낼지 계속해서 수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시각 환율은 1,431원 선에서 출발해서 장중 28원 선까지 내려가게 되면서 상당히 안정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조선기자재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이 조선기자재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일제히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미국 시장은 이제 관세이기 때문에 일단 투자 심리가 위축이 돼서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기술주들이 좀 떨어졌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내일 발표가 될 텐데 일단 그거 앞두고도 일단은 조정이 나오는 거는 뭐 이래저래 뭐 인플레이션 얘기도 있고 뭐 그렇지만 저는 그 무엇보다도 일단 차익 실현, 뭔가 이제 지표를 앞두고 경기 심리 때문에 이제 파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사는 사람들은 경기에서 관망하는 거고, 그래서 수익이 낮으니까 이제 매도하는 그 부분 때문에 떨어진 것 같은데, 자, 미국 시장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그냥 조정이에요. 조정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조정 받아도 저는 뭐 원래 미국 시장이 강했으니까 조정 받으면 또 다시 반등 주겠지 라는 정도로만 바라봅니다. 뭐 인플레이션이 관세니 뭐 이런 걸로 계속 쭉쭉 빠질 생각이 있으면 벌써 이미 많이 빠졌었어야 돼요. 이렇게 쭉쭉 이렇게 많이 빠졌었으면 아, 이건 뭔가 문제가 있구나. 미국 시장이 쉽게 반등을 못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면, 그러니까 뭔가 발표가 되기 전에 엄청나게 급락을 하면 뭔가 안 좋은 거를 얘네들은 알고 먼저 팔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뭐 관세, 인플레이션 이런 안 좋은 얘기가 나와도 별로 안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 쟤네들은 별로 빠질 생각이 없구나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은 들어갔지만 조정을 어느 정도 뭐 길어야 뭐 2주 내에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조정을 줬다가 또 다시 반등 주고. 그러니까 앞전에서도 그랬잖아요. 조정을 여기도 한 보름 정도 받았고, 여기도 일주일 좀 넘게 받았고, 여기는 딱 일주일 받았고, 캔들 5개가 일주일입니다. 여기는 한 달 좀 넘게 조정받고 올라갔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그동안 해왔던 행태대로 뭐 어느 정도 떨어지면 또 그러겠죠. 트럼프는 진짜로 뭐 관세를 많이 매길 생각이 아니고 그냥 협상용 카드로 하는 거였다 이러면서 올릴 거고, 올리다 보면 이제 떨어질 때쯤 되면 아니었다, 협상용이 아니고 진짜로 관세를 매길 거였다면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우려되면 떨어지고, 떨어지다 보면 아니더라도 협상용이었다 그럼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아, 협상용 아니었다 또 내려가고. 그러니까 말장난이에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여러분들이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고, 그래서 차트가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그래서 미국의 추세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아직까지는 좀 더 조정을 받아야겠지만, 근데 웃긴 건 우리나라 시장이 과거에서는 저런 식으로 떨어졌으면 우리나라 시장 벌써 2,000 깨지고 1,800 가냐 안 가냐, 1,500 가냐 안 가냐, 우리나라 시장만 맨날 또 떨어지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떨어져요. 전 세계 시장에서 지금 제일 강하다 그러죠. 미국 시장이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잘 가고 있고, 지수도 뭐 많이 올라왔지만 조정받는데 거의 안 떨어집니다. 지금 코스피 0.43%밖에 안 빠지고요. 코스닥도 거의 안 떨어져요. 마이너스 0.33. 과거에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졌죠? 이렇게 미국 시장 좀 떨어지다 조정받는다 싶으면 지금 미국 시장 조정이거든요. 확실히 조정으로 들어갔으면 불확실성에 이렇게 음봉을 쭉쭉 이렇게 그려내면서 이렇게 떨어졌던 장인데, 그래서 또 저점 깨진다 안 깨진다 그러면서 막 종목들 폭락하고 막 그랬었는데 크게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종목 수가 떨어지는 게 거의 뭐 1,000개 가까이, 뭐 936개, 어제도 비슷하게 종목들이 떨어지는 개 수는 많아도 뭐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빠진다든지, 그래서 다 빠지는 것도 아니고, 어제도 뭐 액침냉각서부터 해갖고 요즘에 뭐 유리기판, 오늘도 뭐 조선기자재, LNG가스, 조선, 뭐 창투사, 음원엔터, 액침냉각, 유리기판, 뭐 업스테이지 관련주, 뭐 이렇게 테마들이 순환하면서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움직이는 섹터들은 있는, 그리고 지금처럼 종목들이 하락세수가 더 많다 그래도 떨어지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은
많이 올라간 게 없는 애들은 좀 덜 빠집니다. 1% 내외, 그러니까 마이너스 0.4, 0.5 이 정도 빠지고 말고 하는 애들도 꽤 많고요. 하락 종목수가 많다라 그래서 종목들이 뭐 엄청 폭락하는구나. 마이너스 0.3, 0.4밖에 안 빠져요. 대부분이 1%. 그러니까 2% 이상 빠지는 애들은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이 조금 세게 나오는 것뿐. 그래서 뭐 종목들이 크게 안 빠지는 선에서 미국 시장이 일주일에서 2주일 내 사이에 바닥을 잡고 다시 돌려 반등을 주게 되면 우리나라 테마주들은 또 3월 달에도 또 재밌는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은 그런 시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우리나라 좀 조정 좀 받아야 되는데 생각 외로 되게 강하게 잘 버티고 있어서 뭐 계속 트럼프 관련주, 머스크 관련주 뭐 매매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오늘은 제가 조선기자재 가지고 나온 이유가 이 조선기자재 쪽이 LNG, 가스라든지 이게 다 같이 엮여 있거든요. 조선주들도 여전히 강했고 그래서 이 LNG, 가스, 뭐 우주항공 테마, 그러니까 트럼프, 머스크 테마주들 이거 조정받으면 사야 되는 장이지 지금 미국 시장 조정으로 들어갔으니까 한국 시장 엄청나게 빠질까 봐 도망가는 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떨어지기를 좀 기다리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로봇주도 마찬가지고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에서는 어느 정도 떨어지면 살 기회를 노려야 되는 그런 박스권 매매의 장이니까 오늘 시장 이 정도의 흔들림이라면 저는 이것보다 좀 더 빠질 줄 알았거든요. 코스피 한 1%, 코스닥도 한 2% 정도 떨어지면은 한 며칠 더 있다가 그때에서 좀 싸게 좀 공략시켜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뭐 빠질 생각을 안 해요. 뭐 이러다가 코스닥 플러스로 돌아서기도 할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느낌인데 엔비디아 실적이 수요일 날에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서 미국 시장 뭐 반등을 주는지 뭐 하락세를 이어가는지 그냥 그거 보고 액션을 취해도 늦지 않으니까 오늘은 그렇게 급할 게 없습니다. 급락도 없고 뭐 급등도 없는 그냥 매매하는 종목들은 뭐 폭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렇게 두려운 장도 아니고 그래서 뭐 바닥에 있으면 갖고 가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오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이 오프닝에서 속보로 전해드렸던 바와 같이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기존의 연 3%에서 2.75%로 25bp 인하에 나섰죠. 그간 우리나라의 금리 플로우를 잠시 정리해 볼까요? 이 지난해 8월까지는 13차례 최장기간 3.5% 수준의 동결이 됐던 기준금리가 10월과 11월에 2차례 연속 인하가 이루어졌고요. 또 지난 1월에는 3% 수준에서 잠시 동결됐다가 이번에 세 번째 인하가 단행이 된 겁니다. 이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이뤄졌으니 제약바이오 그리고 건설주들 이 반등하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보시길 바라고요. 또 한국은행이 추가로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9% 수준에서 이번에는 1.6%에서 1.7%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하향 조정했네요. 좀 아쉬운 소식과 함께 오늘 시장 한번 시작을 해볼 것 같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열심히 종목 상담 달려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까지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장에서의 이 과연 조선 기자재의 주인공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하이로코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관, 베스, 밸브 그리고 피팅 밸브 관련주죠. 잠시 후에 매수가는 공개하도록 할게요. 지금 시각 하이로코리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1% 역시나 장 초반에 대비해서도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 밀리는 흐름 감안한다면 더욱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29,400원 선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대로 가면은 오늘 29,500원은 뭐 금방 넘을 것 같고요. 이어서 3만 원 선까지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조선기자재 그다음에 LNG 가스선 관련주들은 트럼프가 계속 그 이슈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고 하는 섹터 중에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뭐 우주항공 테마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 로봇도 있고 뭐 유리기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테마 좋은 것들이 많지만 이쪽도 잘 보라고 말씀드렸던 섹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뭐 일전에서도 한국카본, 성광밴드, 그다음에 동성화이텍, 하이로코리아, 그다음에 태광 이런 쪽들의 조선기자재들은 제가 자주 등장을 시키는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이로코리아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이 흔들렸단 말이죠. 흔들렸고 어제도 흔들렸고 했는데 조선기자재들은 어제도 잘 버티고 오늘도 잘 버티고 물론 조선주가 잘 버티니까 잘 버티는 건데 오늘 동성화이텍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카본이라든지 이쪽 애들이 오늘 고가를 넘어갑니다. 그러면 성광밴드가 아니고 하이로코리아도 다시 고가를 얘가 다시 넘어갈 수 있을 그런 기운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나온 건데 잠시 뒤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하이로코리아 오늘 장에서의 매수 전략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할 거고요. 가장 먼저 지난 종목들 현재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2월 17일 에이직랜드 37,600원, 또 18일 한국카본 14,00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양일 모두 아쉽게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2월 19일 워트 현재 9,340원 선에 만나봤는데 자그마치 16%의 시원한 슈팅 보여주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 완벽하게 성공해줬고요. 또 2월 20일 셀바스 헬스케어 4,950원 2%의 상승률, 또 21일 셀바스 헬스케어 4,875원 3%의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이죠. 2월 24일 엑세스바이오 5,650원 3%의 상승률 단 하루 만에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 완벽하게 성공해줬습니다. 이 엑세스바이오 단 하루 만에 3% 상승률 보여주게 되면서 목표가 도달한 것도 신기한데요. 전문가님, 이 워트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워트와 어제 만나봤었던 이 종목, 그리고 오늘 장에서의 하이로코리아의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차근차근 짚어주시죠. 자, 어제 이제 엑세스바이오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 뭐 새로운 게 뭐 발견이 됐다 그래가지고 아침에서 강했다가 그래서 수익 달성은 됐지만 다시 지금 밀려가지고 못 팔았던 사람들은 지금 걱정이 클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 이슈들이라든지 질병 이슈들은 또 나옵니다. 뭐 지금 해결된 게 아니라서 질병이 앞으로 뭐 인류 역사에 없을 거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역사에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모든 그 질병들이 다 예측이 되고 치료제가 바로바로 그냥 1초 만에 다 나와버리고 대량 생산이 되고 그래가지고 무슨 바이러스가 나오든 무슨 질병이 나오든 바로 치료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 약들은 되게 비싸게 팔리겠죠. 그럼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겠죠. 어쨌든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질병에 대한 그 스토리는 계속 생길 거기 때문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엑세스바이오 완전 바닥에 있어요. 완전 바닥에 있어서 뭐 시젠, 수젠텍, 뭐 진원생명과학 다 비슷합니다. 위치들이.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가 금방 또 튀어요. 또 이슈 또 나오면. 한번 어제 튄 게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이따금씩 한 번씩 이슈가 튀게 되면 바닥에서 30에서 50%까지도 이때 1월 달에도 이슈가 탁 터지면서 움직인 게 한 40% 올라갔고 그래서 어제 10%도 안 갔어요. 어제 장중에 올라온 거 9.5% 올라가다 말았는데 원래 자리로 다시 내려왔죠. 그러면은 못 팔았으면 다 갖고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은 많이 빠지지도 않아요. 미국 시장 지금 흔들리고 있는 어차피 미국 시장 흔들리면 또 올라갈 거거든요. 미국 시장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코스닥 빠지지도 않고 그러면 안전하다는 거는 뭐 지금 이 정도 흐름 이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가 여기서 밑으로 더 떨어질 만한 뭐 악재도 없잖아요. 지금 뭐 딱히 뭐 악재가 없어서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이슈들이 나올 때까지 이거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고요. 이따가 또 진단키트 관련주 또 차트 또 있으니까 또 보면 되고 그리고 이 뭐 올해 들어서 다 드렸던 종목들이 다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들이라 뭐 흐름들이 다 나쁘질 않아요. 뭐 좀 워트도 다 움직이고 그랬는데 자 급등명중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시젠 뭐 마찬가지 엑세스바이오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차트가 다 바닥에 있는 애들이라 제가 드렸던 종목들이
깨지려면 지수가 2,000이 깨지든 뭐 1,500이 깨지든 1,000이 깨지든 삼성전자가 1,000원이 깨지든 500원이 되든 하여튼 종목들이 막 쏟아내리고 급락을 하면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종목들이 다 급락하면 방법 없습니다. 그때는 현금 아니고서는 다 깨져요. 근데 지금 지수가 그렇게 깨지는 장도 아니잖아요. 지수가 깨지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증시에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제일 상승률이 지금 올해 들어서 가장 강하다라고 뭐 기사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흐름 속에서는 뭐 시즌이 됐든 뭐가 됐든 이쪽으로 이슈가 나오면 바닥에 딱 튑니다. 갑자기 지금 뭐 업스테이지 관련주하고 막 튀듯이 갑자기 바닥에 있다가 이슈를 만들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기 대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제서부터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데 뭐 그런 것처럼 테마가 또 만들어지고 제약바이오 쪽도 이슈가 만들어지게 되면 다시 또 튈 테니까. 그래서 시젠도 수익이 이게 물려 있다가 수익이 어제 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팔았다면 다시 오히려 내려오게 되면 지금처럼 다시 내려올 때 다시 살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어제 올라갈 때 못 팔아갖고 내려오면 너무너무 아쉽겠지만 뭐 기다려야죠. 뭐 방법이 기다리는 방법. 일단 수익이 한번 10% 났던 종목이고요. 다음에 휴마시스. 똑같아요. 시젠이든 휴마시스든 지금 대부분 다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그러니까 일부는 급등을 해요. 일부는 뭐 예를 들어 지금 이쪽으로 오늘 강하게 그러니까 강하게 가는 애들이 그냥 강하게 가는 게 아니고 계속 강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뭐 꼭 그렇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들 어제 유튜브에 올라갔다가 오늘 다시 원래대로 다 내려와 버렸고 그래서 그런 거죠. 뭐 오늘은 CJ 바이오사이언스가 아침에 상한가 들어갔다가 지금 밀렸는데 이쪽이 이제 꼼지락 거리다가 이제 계속 강세를 보여주거나 튀거나 아니면 뭐 셀트리온이라도 강하게 버텨주거나 그러면은 얘들이 확실하게 강하게 우상방으로 크게 갈 텐데 지금 뭐 제약바이오주들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흐름들이 일단 무거운 애들은 무거운 대로 또 움직이지를 않고 가벼운 애들은 가벼운 대로 폭등을 해줘야 되는데 올랐다가 밀리고 그러니까 지금 휴마시스도 가고 싶어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전에 얘기했듯이 2,000원, 뭐 2,200원 이렇게 박스권으로 두면서 사고 팔고 매매 대응을 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다. 그래서 일단 10% 정도 수익이 났지만 뭐 팔았으면 내려왔으면 다시 사면 되는 거고요. 뭐 욕심내서 가져간다라 그러면 결국은 2,200원 갖다 주겠죠. 그럼 거기서 욕심내지 말고 팔았다가 또 내려오면 또 샀다가 오르면 또 팔았다가 그렇게 해도 다른 애들의 수익률에 그렇게 뒤처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 타이밍에 대한 문제일 뿐. 이 휴마시스도 앞에 11월 달, 12월 달 보면은 먹고 팔 수 있는 기회들을 대여섯 번은 충분히 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앞으로의 한 2달 내에서 이런 흐름들이 다시 또 찾아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혹시 갖고 있다면 수익에서 많이 못 팔았다면 다시 또 기회는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랩지노믹스도 마찬가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은 생략하고 자 그리고 워트 요게 이제 액침 냉각 관련주로 해갖고 반도체 쪽에 이슈가 있으면 한 번쯤은 움직일 거다라고 여기서 얘기했고 그때 당시 수익 달성 이미 된 상태에서도 10,000원 정도는 갖다 줄 겁니다. 왜냐하면 차트가 돌리기 시작했고 바닥에 있고 그 딥시크로 인해서 아주 처음에서는 반도체가 적게 쓰일 것이다 그래갖고 약간 뭐 액체 냉각이나 데이터 센터가 약간 위축되는 느낌이었지만 그게 우리 설날 딱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사람들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들을 해보니까 그게 결국은 딥시크가 혼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오픈 AI라든지 아니면 이제 엔비디아 그 칩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을 해놓은 그 소스를 갖다가 걔네들이 거기서 뽑아다가 결과값을 더 좋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다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그래서 액침 냉각은 결국은 필요하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왔죠. 나온 상태에서 이제 뭐 젠슨왕이 한국 기업과의 뭐 같이 협업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어제 강세를 보여주고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는데 뭐 그런 이슈가 나오든 안 나오든 차트가 바닥에 있잖아요. 바닥에서 돌리고 있으니까 10,000원은 갖다 주겠지라는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 먹었으면 어느 정도 팔고 나머지는 절반 이하로 욕심낼 것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시장이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실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을 만큼의 물량을 가지고 다시 떨어지면 다시 사주면 되니까. 그래서 박스권 매매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애들도 있기야 있지만 그런 애들이 몇 개나 되겠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박스권을 갖다 올리면, 그러니까 여기도 전고점지 저항에 걸리고 한 번 더 올라가면 12,000원인데 걸리면 내려와요 그냥. 걸리면 내려오면. 그럼 내려오면 사면 또 다시 올라가면 또 걸리면 또 팔면 또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가장 체감이 좋을 텐데 욕심내다가 안 팔면 먹었다가 그래도 수익에서 팔면 다행이죠. 먹었다가 수익이 났는데 15%나 수익 났는데 16%가 수익이 났는데 마이너스로 바뀌어봐봐요. 그러면 그동안 그 시간 동안 내가 뭘 했나, 그렇죠? 너무너무 아깝죠. 수익 난 거 못 팔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수익이 나면 파세요. 절반을 팔든 90%를 팔든 95%를 팔든 팔고 내려오면 또 다시 사면 되니까. 근데 여전히 액침 냉각 관련주들이 오늘도 뭐 나쁘지 않아요. 뭐 GST부터 해갖고 뭐 액침 냉각 관련주들 뭐 어제 삼성공조 이런 애들이 강하니까 만약에 욕심내서 가져가는 부분들을 갖고 있다면 삼성공조도 지금 액침 냉각으로, 근데 전 제가 볼 때는 목표치는 이미 준 것 같거든요. 단기 목표치는. 단기 목표치를 이 정도 줬으면은 많이 간 거죠. 이거는. 단기 목표치가 지금 일주일도 안 됐는데 72%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72% 올라간 거 치고는 워트 16% 올라간 거는 너무 적죠. 적지만 그래도 욕심은 좀 덜 내면서 매매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근데 얘는 어떻게 올라올 만큼 올라왔어요. 삼성공조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더 치고 날아가면 액침 냉각 관련주들이 또 순환하면서 워트가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올라왔다가 이제 내일서부터 얘가 조정받아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올라간 것도 없는 워트는 원래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줄이고 수익 난 것들은 어느 정도 챙겨가면서 가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하이로코리아 가겠습니다. 하이로코리아. 자, 하이로코리아. 오늘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거는 이거 바닥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완전 바닥 그런 건 아니죠. 완전 바닥주는 아닌데 조선주, 조선기자재주들이 다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성광밴드. 제가 작년에서도 이거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조선기자재.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 추천했던 종목들이거든요.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성광밴드, 동성화인텍 이런 애들 엄청 많이 올라왔죠. 이거 지금 일봉이거든요. 오늘 고가를 넘어갑니다. 고가를 넘어가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 추천했던 지난주죠. 한국카본. 그러니까 저런 흐름들 때문에 조선기자재 쪽을 추천을 한번 해봤는데 한국카본은 가격 안 주고 도망가 버렸죠. 이거 넘어가 버리니까 좀 전에 봤었던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성광밴드 보니까 고점인 상태에서 지금 계속 올라가죠. 하이로코리아는 이 고가를 그러면 얘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동성화인텍이나 성광밴드나 걔네들을 따라가는 흐름이 되니까 해서 조정받으면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조정받으면 이런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사셔라. 그래서 LNG 가스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기 정부 때에서도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안 되고 자기가 될 줄 알고 계속 그 사업을 확장을 하면서 전 세계에다가 LNG 가스를 세일즈를 할 그거를 계획을 잡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지금 다시 하겠다라고 이미 계속 얘네들은 선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엄청나게 그걸 팔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뭐 그런 얘기들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죠. 그래서 전기세 절반 가격 만들겠다, 가스 가격 절반으로 만들어 보겠다 해서 사우디가 지금 난리가 났죠. 기름국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미국에서 그거를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이거를 가격을 엄청나게 낮추기 위해서 많이 팔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다가 지금 엄청나게 세일즈를 할 텐데 그럼 그거 팔라 그러면 LNG 가스선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조선 기자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조정받으면 싸게 사라고 이거 이미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공개 방송에서 했었던 얘기고. 근데 이거 좀 싸게 내려오면 좋을 텐데 가격이 잘 안 내려와요. 그래도 28,000원 정도로 내려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가격이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느낌이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뭐 물리더라도 어쩔 수 없죠. 29,000원, 한 500원 정도 더 싸지면 29,000원 정도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그리고 조정받으면 가장 안전한 트럼프 테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조선 기자재.
그래서 조선주들은 너무 많이 올라가고 대형주고 좀 부담이 된다면 하이로코리아라도 29,000원에서 한번 공략해 보시는 거 오늘 한번 전략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29,000원 선에 오늘 하이로코리아 자세하게 만나봤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만나보고 왔고요. 오늘같이 쉬어가는 시장, 잠시 이 동력을 준비하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점검 반드시 필수적으로 받아봐야겠죠.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명쾌한 솔루션 제시를 도와드릴 거고요. 이어서 오늘의 종목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로보스타 기다려주고 있네요. 34,000원에 10%, 매수 단가가 조금 아쉬운 편인데요. 지금 시각 로보스타 0.19% 올라가게 되면서 26,7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올해 당장 한 2월 초만 보더라도요. 로보스타가 또 상당히 시장의 이목을 많이 끄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로봇주와 더불어서 살짝 소외되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네요. 자, 로봇주들은 괜찮아요. 근데 대신에 싸게 조정시 잘 공략을 해야 되는데 조금 급했었던 것 같아요. 딱 올라갈 때 공략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수익으로는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물려도 미래가 있고 괜찮은 쪽으로 지금 중국이 주말에 나왔던 기사로 보게 되면은 중국 원래 그러니까 로봇 쪽으로는 기술력이나 뭐를 봤을 때에서 미국 1위였거든요. 근데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중국이 1위로 치고 올라갔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봇 기술이 중국과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고 그걸로 이제 앞으로 전 세계에다가 엄청나게 이제 팔 거예요. 많이 이제 판매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로보락 뭐 드림이 이런 거 말고요. 그것도 중국 제품이라 그러죠. 그거 말고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부터 해가지고 많은 로봇, 영화에서 봤던 로봇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일단 미국과 중국이 또 주도하에 뭐 우리나라도 잘 참여가 돼야 될 텐데 지금 따라가는 중이죠. 따라가는 중이고 그래서 이슈는 계속 나올 거예요. 이슈는 계속 나올 거라 그래서 다시 조정받으면 움직일 텐데 매수한 가격을 보니까 34,000원. 그러니까 고점에 산 거잖아요. 작년 12월 달서부터 내리 올라간 다음에 아니 바닥에서 싸게 샀어야 되는데 이미 바닥에서 77% 올라간 상태에서 공략을 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 바닥에서 올라간 상태에서 사서 그래요. 자, 이제 조정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 다시 올라갈 텐데 조정이 지금 끝났느냐? 아직 몰라요. 더 빠질 수도 있고. 근데 조정 받아도 저는 더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62선 일단 여기까지 밀릴 수 있다 정도로 보시고 24,500원 내려오면 더 추가 매수하시고 더 떨어지는 거는 미국 시장이 더 떨어지거나 우리나라 시장이 더 떨어지면 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더 떨어져요. 그럼 그 더 떨어지는 자리가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한 3분의 2 지점, 한 요 정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22,000원, 21,000원 정도 내려가면 이때는 적극적으로 더 강하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제가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결과값을 보게 되면 현재 자리에서 21,000원까지 빠진다? 마이너스 20%가 더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공포지만 살려는 사람들한테는 축복입니다. 로봇주로 들어간다는 건. 그래서 앞으로 로봇주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그래서 더 떨어지면 사야 되는데 지금 미리 들어가서 공포를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미리 들어가서 그래요. 일단 24,500원에서 1차 매수, 22,000원에서 21,000원에서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3만 원 다시 넘어가는 흐름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좀 미리 들어가서 지금 그런 거니까 좀 참으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룡 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65,200원에 50%, 상당히 현재 비중도 높으시고요. 매수 단가도 높은 고점에 들어가신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는데요. 39,950원 선에 현재 거래 중이고요. 0.5% 하락 중입니다. 재룡전기 현재 이 딥시크 개발 우려 이외에 또 추가적인 문제가 좀 있죠. 이 4분기 실적 둔화에 대한 어떤 실망감 때문에 현재 계속해서 주가가 추락하는 모습, 흘러내리는 차트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현재 매수가도 그렇고요. 그리고 비중도 너무 높으시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번 SOS 전략 필요할까요? 자, 뭐 딥시크니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니 앞으로 뭐 인공지능을 하는 데 있어서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미 그런 얘기 많이 나온 상태에서 주가는 이미 올라가 있을 거예요. 자, 차트를 보면 그것 때문에 이미 올라간 거예요. 앞으로 뭐 더 좋은 얘기가 나온다고 해도 쉽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계속 그 이슈에 오르락 내리락 정도. 제일 대표적인 게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 그렇게 좋다고 아주 난리를 쳐놨더니 제가 아니고 시장에서. 그래서 더 갔어요? 더 안 갔죠? 거기가 꼭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가는 하여튼 난리 부르스를 치고 최꼭대기에서 좋은 얘기가 막 쏟아지면 제가 볼 때는 거꾸로 봐야 돼요. 경고 신호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도 제가 이거 여기서 이거 15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30만 원이 된 건데 여기가 150만 원짜리였거든요. 이게 150만 원 가기 전이니까 100만 원 넘어갈 때서부터,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 2만 원, 지금은 1,800원입니다. 제가 1,800원 있는 자리에서부터 이걸 추천해 왔었던, 액면 분할하기 전 가격이 이제 2만 원 이하에서 18,000원, 뭐 2만 원 이때 추천했던 건데 지금 액면 분할하니까 대충 따져보니까 한 1,8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너무 많이 올라가 갖고 제가 경고를 했었던 종목이 대표적으로 얘였죠. 에코프로 나중에 셀티론처럼 된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재룡전기 같은 경우 안 간 게 아니고 많이 갔거든요. 이미 한번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라 여기서 5,000원짜리가 5만 원이면 10배고요. 10만 원이면 5,000원에서 20배 간 겁니다. 2,000%. 이만큼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나라 시장이 박스권장이라 그랬지. 지금 경제 전망치 지금 뭐 1.9%대에서 1.6%. 여러분들 놀라지 말라고 그 정도 잡은 겁니다. 만약에 지금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 전망치 막 충격적으로 막 1.9% 잡다가 막 0.9%입니다. 아니면 역성장입니다. 마이너스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아주 그냥 난리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적당히 내려잡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제 성장 안 좋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투자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돈들이 안 들어옵니다. 즉 박스권 매매만 하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 매매하기는 너무 좋죠. 그러니까 매매하기 좋다라는 얘기지, 지금 상황이 좋아서 주가가 계속 고점을 돌파하고 이런 흐름이 나오려면 이슈가 더 크게 터져야 돼요. 엄청난 이슈가 터져야 됩니다. 막 미국에서 막 전력 지금 당장 지어야 되는데 걔네들은 지들이 하면 돼요. 굳이 뭐 우리나라 손 안 벌려도 됩니다. 지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걔네들이 뭐 그냥 한국 돈 벌어주려고 참여해가지고 한국 기업들 들어와라, 뭐 그러면은 이제 그렇죠. 그러면 전력주가 급등을 하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니면은 막 여기서 10만 원, 20만 원 넘어갈 일은 없고 그냥 지금 나오는 이슈들. 그러니까 지금 로봇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도 해야 되고 데이터 센터도 지어야 되고 전기가 많이 쓰일 것 같으니, 그러면은 이제 한 번씩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자리는 제가 볼 때는 6만 원이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6만 5천 원 올라올 수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까지 타이트하게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6만 원 가면 파세요. 그리고 내려오면 또 다시 사고. 왜냐면 지금 차트로 봐서는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2의 에코프로 같아요. 이렇게 슬슬 밀릴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4만 원이 이제 깨지고 밀리면은 그다음 저점은 3만 원이 되고 그다음 고점은 5만 원이 되고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서 또 저점이 깨지면 또 2만 원이 되고 또 뭐 4만 원이 되고, 그러니까 우하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가 얘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니까 뭐 전망과 미래 뭐 이런 가치들은 좋은 얘기는 계속 나오죠.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원래 자리로 좀 찾아가면서 좋은 얘기는 계속 뉴스를 뿌리면서 뭔가 좀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니까 하여튼 조만간에 또 다시 6만 원 올라오게 되면 욕심내지 말고 한번 팔았다가 다시 뭐 재적금을 하든지, 아니면 아직 안 올라간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LNG 가스성 관련주가 얘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테마라든지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전력주들은 매매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좀 더 까다로운 종목 섹터가 아닌가. 이슈는 좋지만 많이 올라가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 대응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5년 2월 26일 수요일에 장 마감 이후입니다. 엔비디아가 드디어 2025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죠. 정확히는 24년 11월부터 또 25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이 전망치의 모든 것들 제가 한번 간략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가장 첫 번째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기사 제목을 보셔야겠죠. NVIDIA's Quarter 4 2025 earnings, a detailed analysis. 엔비디아의 2025 4분기 현재 회계연도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을 하겠다라고 현재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네요. 바로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Financial expectations, 재무적인 기대치. 이번 4분기 매출 예상치는요. 전년 동기 대비 73%나 증가한 383억 2천만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순이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2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이 Market Sentiments and Analyst Ratings. 이 시장 심리와 애널리스트 평가 압도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18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17명이 매수 또는 그에 준하는 등급을 부여했고요. 단 한 명만이 보유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컨센서스의 목표 주가는 175달러가량으로 지금 시각 주가 기준으로는 약 34%나 상승 여력이 있는 건데요. 이어서 주요 동인 및 위험 요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Key drivers and risks. 역시나 가장 큰 위험은 딥시크. 저가형 중국산 AI의 역습이죠. 이 딥시크가 가장 주요한 위험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고가형 칩에 대한 의존도를 얼마나 낮췄을지에 대해서 시장이 현재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Guidance and Investor Focus, 현재 가이던스와 투자자 초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는 1분기 가이던스도 역시나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매출은 4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블랙웰의 생산 가속화가 매출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 반드시 포인트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또 과거 실적 및 트렌드, Historical Context and Trends, 무시를 할 수가 없겠죠. 엔비디아는요, 최근 18개 분기 중에서 무려 16개 분기가 모두 실적 발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일관되게 초과 실적이 나옴에 따라서 이번 실적 보고에도 그 기대감이 더욱더 향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Potential Market Reactions, 잠재적인 시장 반응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의 기준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약 매출이 이 예상치였던 383억 2천만 달러와 일치하거나 그걸 넘어설 경우에는 주가는 당연히 급등할 거고요. 두 번째 위험은 바로 가이던스죠. 방금 말씀드렸던 1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넘어서는지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보도록 할 텐데요. Conclusion. 여기에서 중요한 건 Short-term performance appears solid. 단기적으로는 견고한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지만요. 여전히 volatility remains a risk. 이 변동성이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그래서 이 엔비디아도 삼성전자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살짝은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와도 너무 잘 나왔네 하고 주가를 팔아버리면서 주가가 내려가는 현상 또는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했네 하면서 충분히 좋은 실적인데도 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현상,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는 않을까요? 자,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미리 좀 빠지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미국은 순수하다 그랬죠. 실적이 좋으면 그냥 좋다라는 얘기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나쁘면 나쁘다고 그냥 순수하게 떨어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좋게 나오면 이미 선반영됐다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물론 좋게 나오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나쁘게 나오면 나쁜 대로 떨어지기도 하고, 나쁘게 나오면 미리 그것도 선반영됐다고 오르는 경우는 가끔 있죠. 우리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고 아주 되게 순수하게 좀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나올지는 일단 봐야 되겠는데, 일단 엔비디아 차트를 볼게요. 엔비디아가 이제 미국의 시가총액 1위 뭐 애플, 2위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3위인지 2위인지 하여튼 엔비디아하고 이제 거의 1위, 2위, 3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가총액 큰 종목이잖아요. 이 엔비디아가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 얘만 빠지는 게 아니고 미국 나스닥 기술주가 더 떨어지게 될 거고 다른 애들도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일단은 그런 IT 섹터의 일단 바로미터로 좀 쓰일 것 같은데,
조정을 받으면 저는 뭐 미국 시장이 위험하다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조정을 받으면 싸게 사는 기회인데 참 어려워 이거는 분석하기가. 왜냐하면 이 저점을 지금 여기로 잡을 거냐, 여기로 잡을 거냐. 이 저점에 따라서 공략해야 될 위치들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 어제도 그저께도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테슬라들은 저점들을 다 어디서 잡았냐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점을 여기서 잡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잡게 되면 자 이거 270달러 정도로 내려오면은 그러니까 지금도 사도 되는데 지금도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테슬라. 분할 매수하고 270달러까지 떨어지게 되면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반등이 나올 거란 말이죠. 이미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부터 공략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분할 매수. 왜냐면 여기서 돌릴 건지 미국장이 여기서 돌릴 건지 미국 시장이 돌아가야지만 돌아서면서 반등을 줘야지만 근데 지금 미국 시장 조정받기 이제 시작했단 말이에요. 어제서부터 음봉 나오고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엊그저께 떨어지고 어제도 떨어지면서 두 개의 음봉을 만들어 놓으면서 조정을 더 가속화시킬 거냐. 그 가속화시키는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이런 기술주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더 떨어지면 미국 시장도 당연히 떨어질 거고 그러면 싸게 사는 기회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리 한번 예측을 해서 계산을 해보자 해서 뭐 지난달에서도 뭐 지난달에 봤자 뭐 1월 달이죠. 1월 달에서도 뭐 여기 테슬라 이 정도 내려오면 해볼 만합니다. 라고 계속 짚어놨던 게 여기서부터 요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존도 최근에 이제 분석해놨던 게 이 가격은 안 된다. 더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207달러 얘기했을 거고요. 207달러 얘기했고 그 다음에 196달러, 186달러를 어제 방송에서 얘기가 196, 186. 그러니까 186달러면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얘네들도 내려오는데 엔비디아가 실적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쟤네들이 내려오면 얘도 내려오는 거고 쟤네들이 올라가면 엔비디아도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과 테슬라는 조정받으면은 그래도 적당히 그래도 괜찮은 자리들이 보이는데 엔비디아는 참 애매해요. 이게 이 차트가 좀 다르죠, 그렇죠? 여기서 엄청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아마존하고 테슬라는 여기서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빠져야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조정받으면 또다시 올라갈 거니까 걔네들은 깔끔하게 그 정도로 내려오면 사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 엔비디아는 지금 여기도 지지고 여기도 지지고 여기도 지지고 그럼 여기서 내려오면 여기서 사면은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안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까 테슬라나 아마존은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많이 빠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건데 많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엔비디아는 걔네들에 비하면 지금 막 각도를 많이 올리진 않아서 조정이 좀 작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자정 넘어가서 내일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주가가 버티고 강하면 미국 시장은 생각보다 크게 가격 조정은 안 받고 횡보 조정하다 또 다시 마무리하고 돌리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좀 세게 떨어진다. 그러면 당분간은 기술주들은 좀 피해서 우리나라도 그러면 기술주들은 좀 피해서 매매하는 게 좋겠죠. 당분간은 피하라는 얘기지 싹 빠지면 만약에 엔비디아가 여기를 깨요. 막 무슨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막 엔비디아 뭐 충격, 뭐 실적 쇼크 뭔지 몰라도 하여튼 이상한 얘기 나오면서 쇼크해갖고 일로 깨져서 일로 내려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IT주들 기다렸다가 유리기판 아주 싼 가격에 주워 담으면 수익 짭짤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가 어떻게 움직여주는지를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IT주들은 그렇게 접근하는 전략 미리 세워드렸으니까 급하게 공략하지는 말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급한 공략은 자제하시라는 말씀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저희는 방송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미국보다 강한 종목 강세장. 오늘은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 다소 쉬어가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트럼프 수혜주 조정 시에 매수하시는 전략. 대표적으로 오늘 조선 기자재 만나봤었죠.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하이로 코리아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저희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